안녕하세요. 호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은행들이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견해가 깔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 모간, UBS, 블랙록 등은 이제 내년이 아니네요. 2022년 중국 증시가 이제 매력적이다. 특히 이제 JP 모간은 2022년 중국 증시는 한 4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근거는 지난해에는 이제 국가 안보,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지요. 또 공동 부유론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 증시, 그 미국, 유럽, 일본, 그 다음에 뭐 한국 등과 비교해가 이제 전평가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지준율도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했으니까 이제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은 또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여요. 주가 하락한 것은 이제 뭐 긍정적이죠. 내렸으니까. 그렇지만 뭐 빅테크 규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또 미중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공동부유론이 후퇴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은 이제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골드만삭스 또는 JP 모간 얘기를 따르는 국내 정권 전문가들도 적지 않을 거고, 뭐 대부분 작년에도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 중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올해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 지난해에는 뭐 골드만삭스, JP 모간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매력적이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 거죠. 정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뭐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빅테크가 이제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 투자은행들,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은행들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나온 게 아니고 이후에 나온 것도 있으니까, 뭐 가야수 금지라든지 이런 거, 그죠? 구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흥다 사태 등으로 중국은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니까 뭐 10월 들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 결과 이제 주가가 내린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을 이 얘기를 드리면, 과연 그러면 주가 결정 원리가 어떻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해 이제 공동부유론도 그렇고 빅테크 규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여수 금지도 그렇고 흥다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영업이익에 그 부정적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냐는 거죠. 결국은 주가는 그 기업에 투자하지 우리가 뭐 지준율 인하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간접적인 영향이지. 금리 인하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영업 실적이 개선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미국에도 기준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시장금리도 올랐지만은, 그런데 미국 주가가 올란 거는 영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빅테크가 해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영업 실적이 수반돼야죠. 또 공동부유론도 마찬가지죠. 골격은 이제 공산주의 철학인데 이것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주가에는 거의 기업이익에는 부정적이다는 거죠. 그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다는 거고, 주가가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또 설득력이 없고, 또 JP 모간은 40% 상승한다는데 그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업 이익은 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데, 또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지난해 이제 중국 도매 물가가 한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는 2, 3%밖에 안 올랐거든요. 미국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기업이. 그럼 기업이 떠안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동부유론 플러스, 그 다음에 국가안보에 따른 빅테크 규제 플러스, 그 다음에 흥다 사태 플러스,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른 그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을 합하면 기업 실적은 더 나빠졌다고 보거든요.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 20% 빠진 것이 많이 빠진 거냐, 아니면 아직도 더 빠져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요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 주가 결정 원리에 충실해 가지고 중국 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이 이제 중요한데, 원래 영업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흥다 사건도 파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물가 상승에 또 기업이 떠안아야 될 부분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중국 증시 전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은행들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들어가더라도. 왜 그러냐면요, 중국도 수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느냐는 문제인데, 흥다 사건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부유론이나 그 다음에 빅테크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유리한데,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이고, 중국 기업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증가 등으로, 그죠? 또 주가 상승 등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기업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환차 이익이라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져 줘야 된다. 그래야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보다 크거든요. 왜냐면 부채가 많은 기업이 중국 기업이니까 금리 인하 조금 해준다고 해가지고 부채가 크게 줄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환율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준율 지난번에 0.5도 아니고 0.05% 인하했거든요. 금리 참,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0.5%도 아니고 0.25%도 아니고요. 0.1%도 아니고, 그것의 절반이 0.05%인데 과연 이것이 중국 부채가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됐을까요? 근데 환율은 오르면 그래도 뭐 한 5%, 7%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기준금리 인하도 그렇고 지준율 인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환율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중국이 외환시장도 뭐 정상적인 국가에서 우리가 나타난 현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한단 말이죠. 돈을 안 바꿔줘 버리는 거죠. 중국 국민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도 안 바꿔줘 버리고, 해외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안 바꿔줘 버리면, 그러면 이제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제 못 사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결국은 이제 환율이 안정은 되는데 결국 기업 이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면 아직 때가 아니고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 중에 골드만삭스, JP 모간, 블랙록의 이제 뭐 긍정적인 해석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지난해 들어가 터졌으니까 좀 올랐어야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올라줘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올해도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 환율에다 좀 많이 올라가지고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이 그 금리나 지준율보다는 훨씬 효과가 큰 그런 환율이라도 좀 올라주면 그러면 이제 영업 실적이라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 실적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즉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